네, 보신 것처럼 이제 나흘 뒤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이 시행 전부터 법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꼼수들이 논의되는가 하면 김영란법 특수를 노리는 파파라치 학원이 등장하는 등 사회 전반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꼭 짚어봐야 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나흘 뒤면 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알아둬야 할 법의 내용과 범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출연 요청을 받고 네. 제가 이제 우리 법인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이 한 50페이지를 봤는데 네. 그걸 보고도 저도 뭐 명색이 법조 전문가인데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일반 국민이라든가 자기가 적용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그 저게 혼란을 가져오고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오늘 뭐 이래 인터뷰 앞서서 법률이라는 게 있죠. 딱 명확해야지 국민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요. 법이란 게 어떤 집행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그 임의적인 집행의 대상이 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법은 진짜 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위헌 소송도 제기하고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선 판사들도 위헌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모조리 전부 합헌이라고 그런 바람에 그리고 저는 이 법이 지금 왜 혼란스러우냐 기본이 법의 기본 원칙 예컨대 그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직무 수행을 잘못하는 경우에 돈 받고 청탁받고 이걸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김영란법은 전혀 관계없는 돈만 받으면 처벌한다. 네. 식사만 사주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이 법이 적용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대체적인 추산으로 한 400만 명 되겠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공무원 우선 되죠. 그다음 언론기관 다 되죠. 네. 그다음 사인이라고 할 사립학교 교직원 다 되죠. 네. 거기다가 이 공무 수행을 하는 일반인 그러니까 무슨 자문위원, 무슨 위원 많지 않습니까? 행정부 가면은 그런 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분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한 80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 시행에 앞서서 이게 정확히 구별 안 되면 온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누가 되냐 안 되냐 떠나서 일단은 자기가 신분이 의심스러우면은 식사 대접 선물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 김영란법이 문제가 많다, 네.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잠시 뒤에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적용 대상자 400만, 많게는 800만까지 될 네.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부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본인이 대상이 되는데 잘 모를 것 같은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가장 문제되는 게 공무 수행 사인이라 그러죠. 좀 그 뭐 줄여서 하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변호사는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행정부서에 행정부에서 만든 자문위원회, 뭐 행정심판자문위원, 뭐 예. 조세심판자문 그 위원이 됐다. 그러면 그 위원회 신분에서 무슨 선물을 받거나 하면은 이 그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 지금 한 가지 혼동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공무원 중에서도 정식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 기간제, 계약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란 걸 엄격히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때는 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라는 게 이 법 원칙이거든요. 이런 그 공무원의 신분하고 임용 대상이라든가 임용 자격이라든가 이게 공무원과 많이 다른 사람까지 되느냐 마느냐 일부 된다는 견해도 있고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김영란법으로 아까 말씀한 판례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그렇게 공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 선물 같은 거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계속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렇죠. 계신데 그렇다면 이 김영란법도 분명히 어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이거를 파고들려는 꼼수가 생길 텐데요. 이런 빈틈이 있다면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의 빈틈보다는 이걸 갖다가 이제 회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식사 3만 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은 그 자리에서 식사 3만 원 하고 왜냐하면 이게 더 집행이면 괜찮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돈을 한 뭐 100만 원 뇌물 주고 자기 거 자기가 계산한다고 나오면요. 자기 카드로 보통 그래도 카드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계산해 버리면 이거 나중에 그 의심을 받아가지고 기소가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 소명하는 게 이게 내가 현금 3만 냈다 소명이 힘들어요. 그건 본 사람도 없고
이 때문에 자기 카드로 계산하고 그다음 나중에 사전이나 사후에 그 해당하는 돈 몇 배를 받으면은 이거 뭐 처벌 되겠습니까 이게?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는 9월 27일까지 돈 주는 건 괜찮잖아요. 직무수행과 관련 없으면은 지금 한 100만 원 줘놓고 연말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괜찮죠. 네. 그럼 왜냐하면 9월 17일까지는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수가 생기고 하여튼 근데 사람이란 게 법이 생기면 꼭 회피하려는 그걸 우회해서 그걸 하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다음 아주 그 기묘한 방법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네. 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란거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들리기로는 뭐 아예 회피하려고 저녁 식사를 첫 두세 달은 안 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그 심지어 지금 그 망연회를 9월 27일 전에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 9월 28일 후에 망연회 하더라도 네. 계산은 지금 해놓는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위반될 소지가 많고요. 제가 제가 아는 판사들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딴 이야기 하다가 판사들도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네. 이 법의 유연성,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 그다음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직무와 전혀 관련 없고, 나 고등학교 친구고 이번에 뭐 물론 김영준 부장검사까지 고등학교 친구가 그거는 명백히 어떤 수사에 그렇죠. 편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관계 없어도 지금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뭐 오늘 내가 뭐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점심함 사겠다. 이래도 전부 다 직무가 진짜 무관하지 그래도 안 않습니까? 되나요? 안 되죠. 공무원이 예. 그 중에 섞여 있으면은. 네.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 물론 직무의 책임성을 갖다가 그다 추구하는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인간적인 면까지 완전히 이제 그 없애는 이런 그 사회를 갖다가 그 인정이 없는 사회로 만드는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식사 부문에서 분명 달라지는 네. 모습들이 있을 테고 이외에도 선물이나 경조사에도 가액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사회 풍속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그 뭐 한 6개월, 1년 지나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그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어떤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번 그 지금 시행되고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걸린 경우에는 좀 그 본보기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 사람 만나는 걸 전부 기피할 것이다. 그다음 그 명절 되면 선물 주고 이런 거 그 선물 5만 원 이내는 괜찮다 하지만은 그런 구설수를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아예 선물 주는 이런 걸 피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게 옛날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뇌물 받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음성적으로 받는데 그 액수가 나중에 나 걸리면 이제 사표 내야 되잖아요. 네.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러면 사표 내거나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한 번 오히려. 걸리고 그다음 뭐 끝나고 그다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위험 수단까지 붙어서 음성적으로는 훨씬 지금보다 커질 많이 것이다. 나을 것이다. 예, 그다음 밖으로 나타나는 면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김영란법의 개정 논의도 네. 앞서 모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황교안 총리가 뭐 일단 집행을 어쨌든 하면서 불편한 점이 발견이 되면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정 방향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 앞서서 이건 좀 무책임한 말이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고 시행하고 그래도 부작용이 있는 게 법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예고된 법을 일단 시행해보고 그다음 고치겠다. 이건 정말 정부 책임자로서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김영란법의 예외 조항, 특히 뭐 그 국회의원, 그다음 정당, 시민단체는 청탁하는 게 허용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일 공무원의 지금 그 공무 수행의 그 정당성 여부와 떠나서 돈 받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게 지금 김영란법인데요. 왜 그럼 국회의원이나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이게 허용됩니까? 네. 이런 게 자꾸 허용되면 그게 나중에 부정의 소지로 연결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도 막으면서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도 지금 안철수 의원도 자기 뭐 충돌 금지 뭐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한 기준 정하고 그다음 예외 조항은 없을수록 법은 좋은 겁니다. 예외 조항이 많으면요. 그 법을 회피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 생기고 법을 왜곡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예외 조항, 그다음 국민들이 공무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적용 대상자들이 자기의 행위가 과연 이 법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을 갖다가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죠. 네. 이렇게 그냥 시행해놓고 누가 내가 걸리는지 모르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상을 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생활하는 게. 법이 사람을 편하게 살게 해주기 위한 게 법인데 네. 이 김영란법 지금은 사람을 불안에 떨기 위한 법이에요. 이게. 네. 이런 건 법이 아니죠. 네, 계속해서 일단 이 법이 명확하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신이나 그런 부분,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어떤 부정부패가 해소되는 그런 부분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아, 그거는 분명히 있죠. 그걸 노리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라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사회인데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사회라는 거는 그 판사도 이번에 뭐 우리 김영천 부장 판사도 구속되고 검찰에도 그렇게 구속되듯이 사회의 일부는 썩어 있어요, 항상. 네. 그런데 사회가 그거까지 다 막으려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 김영란법 취지대로 사회를 정말 맑은 물로 하는 거. 그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그걸 하는데 이 김영란법 같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드는 법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법을 갖다가 통해서 사회를 강제적으로 맑게 하겠다. 도덕에 호소해야 될 부분까지도 이 김영란법은 법의 범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맞지만은 너무나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앞으로 좀 제대로 개정을 통해서 정착을 하려면 앞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영란법이 장기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득실을 따지자면 득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죠. 득은 이게 어떤 뇌물이라든가 그다음 청탁이라는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 한정된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되는 것 같다가 사실 청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왜곡되게 가서는 예산이 배정 안 될 곳에 배정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투명성, 그다음 어떤 경제의 효율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주 도움됩니다. 네. 그다음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 정신을 갖다가 훼손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악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인간 사회의 정의가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정의 네. 적용되는 분야까지도 법의 분야로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범죄로 만들 소지가 있다.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많을 텐데 네. 이 적발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가 그 어떤 형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300만 원 이하, 그다음 청탁에 관련된 거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뭐 아까 우리 그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런 게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과태료는 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청탁과 관련된 부정한 관련되면 이거는 일단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검찰에서 그다음 법원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은 소액의 어떤 금전이 오고 간 거 이거는 과태료 처벌이기 때문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흘 정도 남은 김영란법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지금 불리고 네, 있는데요. 네. 앞으로 시행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은 사회가 어떤 그 공무원 사회도 아마 복지 부동이 아니고 뭐 하여튼 땅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복지 정도가 아니고 그다음 이 일반 그 민원인들 이 사람들도 가능하면 일단은 공무원과 접촉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전화를 걸어도 안 받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그 조심하면서 지금 계속하고 그에 따라서 민원인들도 상당히 또 불편도 겪을 거예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